북한산 콘도 개발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오세훈 전 시장과 박원순 시장 두 명의 시장을 상대로 활동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면서 1년 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특위위원장으로서 특위 활동 결과에 분명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특위를 시작할 때는 참 암담했습니다. 피해 주민들과 파괴당하고 있는 현장만이 불법이라고 말할 뿐 전인 집행부, 시구 소속 공무원들, 물론 심지어 시의회 일각에서도 한결같이 합법적으로 처리된 일이라고 치부하며 특위 자체를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결과는 특위에서 지적한 사항들 모두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조사특위위원들과 박원순 시장님의 의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저렇게 공사 현장 방문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 강북구 일대는 북한산, 도봉산 일대 자연 환경 때문에 그 고도 제한을 많이 받고 사실 삶에서 굉장히 고통받는 다수 주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시설이 저렇게 크게 북한산의 경관을 망치고 또 이 어떤 개발의 제한을 받고 넘어서 저런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가슴이 아팠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좀 더 강력하게 이 문제는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사 결과에서 사실 전 더 기막힌 일은 문제를 야기한 공무원이 총 31명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들 대다수가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만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모두 훈계 조치로 끝났습니다. 맞습니까? 예.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게 무슨 근거와 기준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공공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다음 질문들에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자는 강북구에 부자들의 호화 콘도가 들어서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네. 처음 취지대로 컨벤션 기능이나 국제회의 유치가 그 시설에 가능합니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외국인 관광객 유치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반 시민들 서울에 콘도가 있다고 잔뜩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지금 그렇게 본래 허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만 쓰도록, 그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마치 아파트처럼 분양해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오해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누구나 감독할 서울 시민 일반 시민들이 서울에 콘도가 있어서 내가 가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냔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네. 네. 원래 유원지 시설인데 유원지 기능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 공사로 보면 유원지로 되기도 힘들죠. 네.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소수 특권층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이 지역에 어떤 경제적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처 집값이 올라갈까요? 호화 콘도가 들어서고 부자들이 오면 근처에 집값이 올라가겠습니까? 네. 의원님이 다 알고 네. 계시는 걸 저한테 자꾸 물으시네요. 네. 확인하는 겁니다. 네. 저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네. 저 화면은 어떤 분의 거실에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북한산 자락이 좋아서 거실에서 북한산 사계절을 바라볼 수 있어서 이사 오신 분인데 지금은 저렇게 거실에서 병풍처럼 둘러싸인 콘도를 보게 되는 저런 참담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도 최근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시장님, 콘도로 인해서 강북구 세수가 올라갑니까? 이곳에 나오는 세수가 시세입니까? 구세입니까? 네. 이게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 이게 오는 거죠? 시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강북구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콘도라는 것입니다. 네. 네. 시장님, 아마 원래의 취지대로 소나무보다 높지 않게
청소년 유스 호스텔을 짓고 캠핑장을 만들고 했다면 강북구에 또 서울 시민들에게 도움이 됐을 시설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공성 확보가 이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시장님? 지난 1월에 강북구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여야 의원들 한결같이 우리 시장님께 주문한 민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뭐죠? 네, 북한산 주변의 그 고도 제한을 완화시켜달라 이런 말씀이었죠.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에도 가보셨지만 북한산 산자락에 높게 솟은 콘도, 그에 비해서 평지에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우리 강북 구민들의 고도 제한 문제, 정말 이거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시장님? 네, 말씀하신 그 북한산 콘도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비통한 마음을 가졌고요. 그래서 그때 함께 현장도 가보고 또 입회를 했던 제가 그 도시계획국장이나 관련 그 이 공무원들한테 정말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서울시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했고, 또 그에 따라서 어떤 종합적인 대책도 이 단순히 북한산 콘도 개발에 관한 문제 이거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을 지우고 그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말하자면 고도 제한 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또 동시에 지금 북한산 일대 만들어진 고도 제한 그 조치는 어떤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또 생태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또 요구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있고, 그래서 경관 보호라든지 이런 생태성 보호라고 하는 그런 공익적 관점은 한편으로 또 지키면서 또 이런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는 없는지, 이런 대안적인 주거 모델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깊이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연구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가 20년 넘게 가져온 문제들입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뭐 요 논의는 비교적 최근에 했으니까 조금 한번 저희들이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북 구민들의 아주 수건 사업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은 아는데 아직 그 성과가 충분하다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아직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네. 네. 예, 그 조사 결과가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감사관실 스스로 그 병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내용도 파악을 못했고, 또 본 의원이 준 자료에 근거한 구체적인 비사실의 적시가 없었다면 그나마의 결과도 얻지 못했을 거라는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왜 그런지 감사관실의 고충을 들어보았습니다. 그거는 인력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사기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작년 7월에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의결하여 전임 시장에게 정책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사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는 지난 노무현 정부 말기 정부가 마련한 로드맵이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기되었던 정책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님, 지금 우리 서울시 의회는 정부 통계 600만 명, 노동계 통계 80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 없이는 결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서울시와 산하기관 비정규직 일자리 정규직화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는 민간 부분, 특히 민간단체의 비정규직 문제까지 영향력을 확대해서 추진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그것도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 서울 시민의 방송으로 거듭나달라는, 네, 그 시청률이 아주 미진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시장님께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 정치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또 서울 시민들에게 굉장히 냉소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난 보궐선거로 인해서 정치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러한 인식의 전환이 된 것이 지난 서울시장의 보궐선거고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등장입니다. 정말이지 정치가 우리 서울시정이 서울 시민들의 삶을 바꾸고 시민이 중심인 사람이 중심인 그런 서울시정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요. 남은 임기 동안에 뭐 큰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동안 왜곡된 부분 바로잡아 주시고 그런 좋은 시정 펼쳐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의료비가 가계 파탄의 3대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병원이 시립병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최근 공공의료, 심지어 무상의료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에 이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보편적 의료 복지 시대를 펼쳐야 하는 시점에 서울시가 저렴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의료 공공성의 확대는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은 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해 서울시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서울시 산하 시립병원들의 방만한 경영, 예산의 낭비, 비리적인 요소들을 일소하고 철저한 관리 체계를 갖추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의료행정의 전문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서울시는 감사를 통해 32명의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공공성 부분의 확대 부분, 네. 그다음에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제가 열심히 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알죠. 아는데 아니, 이제 무슨 그 감사를 마무리 통해서 부분을 어떻게 해주실 건가 우리 시장님께. 네. 아니 그러니까 최근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이 모든 인도 지원, 남북 교류 협력 사업들이 다 중단돼 있는데 시장님 그 최근에 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서 제안도 하시고 언론에 뭐 발표도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어떠한 것들을 계획하시고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네. NGO 활동을 통해서 평양과 황해도 이쪽에 한 12번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물론 의지를 밝히신 건 중요한데 뭔가 소통이 필요한데요. 특히 의회하고의 뭔가 소통도 먼저 중요합니다. 시장님의 그런 의사를 그냥 언론에 툭툭 던지는 게 아니라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서울 시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퍼주기 논란에서도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대안 시장님께서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가 대북 교류 협력 사업을 아직도 기대가 많습니다. 시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아무튼 힘드시겠지만 우리 행정에 우리 서울시 행정 그동안 왜곡되어 있는 서울시 행정 정말 열심히 하셔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